아니 그 평소에 검사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해서 아. 네, 스토킹이 원래는 경범죄로만 처벌이 됐었죠. 이번에 새로 법이 추진이 돼서 입법이 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네. 검사들도 스토킹 피해를 많이 당해요. 아, 그래요? 네네. 안 그럴 것 아니, 같잖아요. 무슨 스토커가? 두 경우로 나눠지죠. 네. 불만을 품은 경우와 집착하는 경우. 네. 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벌받은 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고소한 사건을 기소해주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불만을 품고 계속 편지를 보낸다거나 찾아온다거나 따라다닌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배님 중에 훈훈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실무관님한테 실무관님 창문 좀 닫아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의자가 맨발이었던 거예요. 네. 피의자는 순간적으로 아, 저 검사님이 나를 위해서 창문을 닫아주시는구나. 아, 거기서 이제 갑자기 네, 라고 다른 생각을 감정을 하고 느끼는구나. 다른 감정을 느끼고 그때부터 집착하기 시작해서 몇 년을 쫓아다니고 저희는 인사이동을 하거든요, 2년마다. 예. 청을 옮기면 청을 바꿔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 본인도. 진짜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부장검사님 같은 경우는 야근하려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 집무실 문을 열었는데 어떤 여자가 옷장에 이렇게 앉아있는 머리를 이렇게 싹 늘어뜨리고 부장님을 기다리면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검사들도 스토킹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이야. 스토킹 자체는 경범죄로 분류가 됐었죠, 기존에. 근데 원래 경범죄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일정 데시벨 이상으로 소리를 지른다던가 쓰레기를 투척한다든가 노상방뇨를 한다든가 이런 사소한 범죄들과 스토킹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었던 거죠. 새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스토킹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2달 동안 회사 근무 시간까지 몰래 찾아내면서 피해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사실 저희가 형사사건을 들여다보면 스토킹이 전반에 깔려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사실 핵심은 스토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에 깔려있는 자잘한 주거침입, 폭행, 모욕 이렇게 자잘한 범죄들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하지만 현행법이 없으니까 처벌할 수 없어서 검사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법이 잘 시행돼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처벌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지 22년 만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최대 29일까지 붙잡아두는 구류 등만 가능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뭐 이제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범죄 좀 있습니까? 아, 이게 정말 심각한데 불법 촬영의 문제에 대해서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동차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법 촬영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잘 모르고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의 일상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하는 어떤 지하철역 안이나 나의 직장, 뭐 화장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내가 안전할 수 없다는 공포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는 사람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법의 처벌도 좀 굉장히 좀 강화가 돼야 되고 우리들이 스스로의 좀 경각심을 많이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 혹시 진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혹시 좀 있습니까? 그 제가 엠번방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공익근무요원 강 씨의 범행이거든요. 그게 본인의 선생님이었던 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급기야는 이제 그 선생님의 딸에 대한 어떤 살해 이런 거를 또 조주빈과 논의한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께서 국민청원을 직접 올리신 게 있어요.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숨 쉴 수 없게 만드는지 그 청원 내용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토킹이 나중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어떤 그 전조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스토킹도 여전히 구애 행위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아서 이거야말로 살인의 예비죄로 처벌해야 하면 여자들의 죽음의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이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한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이런 괴롭힘 범죄들, 그런 범죄들은 피해자를 비난할 수가 있어요. 네가 좀 잘하지. 어떻게 대응했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그냥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치부해버리는 그런 관념을 빨리 저는 없애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률들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한,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우고 사람들한테 봐라. 너희들은 반드시 잡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까지 예.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받아야지. 예. 그래야만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많은 또 사회에 예, 관심이 이곳에 쏠려 있지만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좀 이어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법이 강화가 돼서 진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